수제비 ASMR입니다. 이어폰 끼셨나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 컨텐츠를 올리고 싶어가지고 구상만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작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오늘 뭐라도 하나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영화를 하고 싶어져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제비의 영화 스토리라고 굉장히 끼워 맞춘 느낌이 나죠. 원래는 영화 수다라고 라임을 맞춰서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ASMR이다 보니까 수다라는 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억지로 스토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화 스토리는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들을 너무 그런 막 액션이나 그런 것들은 빼고 아무래도 잔잔한 내용,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영화 위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들으면서 주무실 수 있게끔 그런 잔잔한 영화 위주로 해드리려고 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스포일러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소개하는 영화들은 잔잔한 게 많을 거기 때문에 스포일러라고 딱히 할 만한 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분들에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 영화 스토리 컨텐츠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 하면 저는 일단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막 그 전문가적인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도 아니기도 하지만 거의 하루에 한 편씩 영화를 보는 편이고 볼만한 영화가 없을 때는 예전에 봤던 것들을 다시 보고 영화를 무척 좋아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건 저희 엄마랑 저희 삼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는 이제 비디오 가게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린 친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이모네 식구들이 옆집에 살았고요. 저희 할머니, 삼촌 두 분과 함께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또 윗집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할머니네 자주 가서 놀았는데 저희 친척 언니랑 친척 동생하고 같이 저희 언니랑 그런 삼촌들이 항상 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홍콩 영화 있죠. 지금은 인기가 식었지만 그때 당시에 홍콩 영화가 굉장히 큰 유행을 하고 있어서 삼촌들이 홍콩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그 홍콩 영화를 보면서 삼촌들에게 카드 있죠? 카드 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그때 삼촌들이 20대여서 아무래도 저는 어리니까 삼촌들이 막 관람불가 영화 제 나이 때 볼 수 없는 비디오를 빌려와서 뭐 그렇다고 막 좀 이제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은 영화였는데 그래도 이제 막 껴서 보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항상 저희 엄마가 저랑 비슷하게 영화를 항상 보셨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화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반 친구들한테 내가 어제 이런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재밌다면서 제 짝꿍이 그래서 막 쉬는 시간에 애들을 모으더니 얘가 본 영화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친구들을 쉬는 시간마다 모아놓고 영화 얘기를 들려주었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제가 동네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를 빌려보고 그냥 저한테는 밥 먹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영화를 보는 게. 극장도 자주 가고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ASMR에 접목을 해서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수제비의 영화 스토리라는 그런 ASMR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자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내용을 그렇게 막 집중해서 듣는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ASMR은. 그래서 재미가 없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또 오랜만에 녹음을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이 콘텐츠는 제 팟캐스트에도 동시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 영화 스토리, 수제비 영화 스토리 콘텐츠는 팟캐스트에 동시에 업로드를 할 거니까 팟빵 어플로 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영화는 사실 첫 번째 영화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로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영화는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하려면 영화를 다시 봐야겠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 영화라서 지금 만약에 그 영화를 다시 보면은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서 녹음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기억이 지금 살아있는 영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더 랍스터라는 영화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화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본지. 제가 영화 줄거리만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줄거리는 네이버 영화에서 가져온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 줄거리를 들으시고 계속 듣고 싶으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영화는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그리스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어느 나라 영화인지 나오는데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이렇게 5개 나라가 써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등장인물들의 국적이 너무 다양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줄거리를 제가 읽고서 너무 웃었는데 줄거리만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영화처럼 보이는데 사실 영화가 굉장히 칙칙해요. 어둡고. 근데 일단 줄거리를 읽어드릴게요. 전대미문의 커플 메이킹 호텔. 이곳에선 사랑에 빠지지 않은 자 모두 유죄. 느낌표. 유예기간 45일 안에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이 되어야 한다. 느낌표. 가까운 미래.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짝을 찾아야만 한다. 홀로 남겨진 이들은 45일간 커플 메이킹 호텔에 머무르며 완벽한 커플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동물로 변해 영원히 숲속에 버려지게 된다. 근실한 이유로 아내에게
버림받고 호텔로 오게 된 데이비드, 콜린 파렐이에요, 주인공이. 데이비드는 새로운 짝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숲으로 도망친다. 숲에는 커플을 거부하고 혼자만의 삶을 선택한 솔로들이 모여 살고 있다. 솔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절대 규칙은 바로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 것. 느낌표. 아이러니하게도 데이비드는 사랑이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과 같이 근시를 가진 완벽한 짝을 만나고 마는데. 느낌표. 이렇게 들으니까 막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줄거리를 가진 영화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선 영화는 풍경이 굉장히 멋져요. 풍경이 멋진데 왠지 모를 칙칙함과 어두움이 있어요. 주인공들의 대사를 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무덤덤? 시크? 한 번도 그렇게 막 격정적인 순간이 없고요. 뭐 기승전결이라면 기승전결일 수 있지만 굉장히 저는 잔잔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근데 이 줄거리를 들으시면 저는 되게 웃겼어요. 줄거리를 좀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너무 좀 자극적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콜린 파렐이 나와요.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고요. 레이첼 와이즈가 여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 레아 세이두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프랑스 배우예요.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돼요. 콜린 파렐이 부인한테 이별을 당해요. 당신하고 이제 못 살겠다고,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근데 콜린 파렐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은 눈이 좋냐고. 콜린 파렐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사람은 눈이 좋다고 그래요. 네, 이게 좀 뭔가 영화를 끝까지 보다 보면은 눈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한 메시지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콜린 파렐은 뭐 줄거리에서는 콜린 파렐이 눈이 나빠서 버림을 받았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근시, 눈이 나쁘다는 게 영화 내내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콜린 파렐이 원래 굉장히 잘생긴 배우거든요. 저는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봤어요. 그냥 내용이 흥미로워서 봤는데 콜린 파렐이요. 막 되게 살을 찌우고요. 되게 못생기게 나와요. 중년의 아저씨처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사람 잘생긴 것 같은데 망가진 사람인가? 원래 잘생긴 배우인데 자세히 보니까 좀 잘생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콜린 파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레이첼 와이즈도 아는 분들은 레이첼 와이즈가 굉장히 예쁜 배우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모든 배우들이 노 메이크업을 하고 영화 촬영을 했대요. 레이첼 와이즈를 보면서 저 여자 되게 예쁜 여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레이첼 와이즈였던 거예요. 메이크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레이첼 와이즈를 보면서 저 여자 꾸미면 정말 예쁘고 섹시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한 번도 꾸민 모습은 안 나오거든요. 이 영화의 배경은 가까운 미래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도 현재라고는 생각이 별로 안 되거든요.
콜린 파렐이 부인에게 그 이혼을 당해요. 그러면 이 나라? 이 세계에서는 무슨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나 봐요. 나는 이제 이별을 당했고 나는 솔로다. 그러면 어느 호텔로 데려가요. 커플 메이킹 호텔이라고 하는데 거의 뭐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신체 검사 같은 걸 받고 면접을 해요. 왜 면접을 보냐면 이 호텔에,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커플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 커플에서, 이 호텔에서 45일을 머무르게 되거든요. 네, 콜린 파렐 외에도 이제 다른 이제 이별을 당한 솔로인 사람들이 많이 묵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하고 맞는 그런 사람을 찾으면은 커플이 돼서 시내, 그러니까 번화가, 도시로 이제 가서 살 수가 있는 거고 45일 내에 짝을 찾지 못하면 외톨이가 돼서 숲에 버려져요. 그래서 45일 동안 커플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냥 외톨이가 돼서 숲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동물로 변해요. 그러니까 너는 뭐 사람일 가치도 없다 뭐 이런 거죠.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이 콜린 파렐한테 짝을 찾지 못하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콜린 파렐이 보통 뭐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강아지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콜린 파렐이 호텔에 들어갈 때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그 면접관이 이 개는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린 파렐의 형도 커플이 되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강아지로 변한 거죠. 콜린 파렐한테 어떤 동물이 되고 싶냐고 물어봐요. 커플이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콜린 파렐이 자기는 랍스터가 되고 싶다고 해요. 이 영화의 제목이죠, 랍스터. 그러니까 면접관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그 1인실을 배정을 받고 이 일과가 있어요. 일단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서 디데이 며칠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고 알람이 울리면서 일어나요. 45일 동안 짝을 찾아야 되니까 뭐 며칠 남았다고 매일매일 이제 일깨워주는 거죠. 일과는 그 솔로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뭐 눈이 맞을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커플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커플의 장점에 대해서 이 사람들 굉장히 진지하게 강의를 하고 뭐 연극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여줘요. 밥을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솔로인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 있지만 커플인 사람들은 그 자기의 파트너가 이렇게 도와줘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진지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웃을 수가 없어요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웃기실 수가 있는데 이 영화가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말로 하면 굉장히 웃긴 내용인데 영화를 보면 이토록 진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진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45일 안에 커플이 되지 못하면 동물이 돼서 숲에 버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숲에 버려지고 끝이 아니에요. 이 45일 동안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사냥이에요, 사냥. 저희 로미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로미가 요즘 잘 때 이상하게 코를 많이 골더라고요. 소리가 지금은 안 들리는데 혹시 들리더라도 제가 최대한 제거를 할 텐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커플이 되지 못하면 숲에 동물이 돼서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동물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안 좋으냐면 이 숲에는 그 동물이 되어서 버려진 솔로들이 있고 이 커플 매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커플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숲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돼서 숲에 버려지면 그 숲에 사는 사람들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잡아먹히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콜린 파렐은 45일간 커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여자들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커플에서 일과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일과 중에 하나가 또 매일매일 나가서 사냥을 해야 돼요. 사냥은 솔로 커플이 되지 않겠다고 숲으로 도망친 솔로들 있잖아요. 외톨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거든요. 외톨이들을 잡아와야 돼요. 외톨이들을 잡아오는 걸 사냥이라고 표현을 해요. 매일 이제 고속버스 같은 걸, 관광버스 같은 걸 타고 숲으로 가서 잡아와요. 근데 잡아오면은 자기가 호텔에 머무르는 시간이 하루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일주일 7일 남았는데 그 외톨이 한 명을 잡아오면 8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자사자한테 사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인다기보다는 마취총 같은 걸 싸서 이제 끌고 오는데 그 끌려온 그 외톨이들은 다시 동물이 돼서 숲에 다시 버려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동물이 돼서 숲에 버려진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콜린 파렐이 첫 사냥을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면 사람은 어찌됐건 자기가 죽이는 거니까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지금 원래 처음 주어진 기간이 45일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되게 며칠이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80 며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냥을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콜린 파렐이 좀 마음이 약해서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은 흘러가기만 하고 얼마 안 있으면 동물이 되는데 막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커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커플이 매칭이 된다고 해도 나름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커플이 됐어요. 이제 얘기를 하면은 막 축하 파티를 열어줘요. 호텔에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배 유람선에 태워서 또 한 2주 동안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동물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가짜로 커플이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콜린 파렐이 호텔에서 만난 남자가 한 명 있는데 벤 위쇼예요. 벤 위쇼가 어떤 여자를 찍어요. 자기는 동물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저 여자랑 커플을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여자를 찍는데 그 여자가 그 선천적으로 코피를 되게 자주 흘리는 병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람들이 이제 좀 커플이 되기를 좀 꺼려하죠. 아무래도 아파 보이니까 코피를 너무 자주 흘리고 시도 때도 없이 흘려가지고. 근데 벤 위쇼가 저 여자랑 커플이 돼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자기가 코피를 내요. 그래서 나 모르는 척 이 여자한테 가서 코피를 흘리면서 제가 코피를 잘 흘리는 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동까지 아닌데
아,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같은 병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둘이 커플로 맺어져요. 그래서 유람선을 타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이제 2주 동안 그 배에 유람선을 타러 떠나요. 콜린 파렐은 마음이 많이 급해졌죠. 며칠 안 남아서. 그래서 나도 커플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는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지켜보면은. 그래서 아무도 그 여자를 두려워서 이렇게 막 선뜻 커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 여자랑 커플을 맺어야겠다 하고서 이 여자가 혼자 그 호텔의 옥상 테라스 같은 데서 온천 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온천탕? 그런 데서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콜린 파렐이. 서 있는데 여자가 이제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작업을 거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여자도 지치겠죠. 아무래도 사냥을 매일매일 해서 자기 수명을 연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저 남자랑 내가 커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테스트 겸 이 여자가 갑자기 막 호흡 곤란이 온 것처럼 연기를 막 해요. 근데 콜린 파렐이 살리려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연기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는 커플이 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콜린 파렐이 자기 눈앞에서 이 여자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둘이 커플이 되기로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피 흘리는 여자와 커플이 되기 위해서 자기도 코피를 흘리는 병에 걸린 척한 벤 휘쇼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는 사랑이나 이런 거 상대를 알아보는 거를 공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코피나 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뿐만 아니라 이제 뒤로 가면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커플이 되기로 하고 축가를 받으면서 콜린 파렐이 이 무서운 여자랑 커플이 돼요. 그러면 이제 1인실에서 2인실로 옮겨서 생활을 이제 몇 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이제 콜린 파렐 자기 형, 강아지가 된 형을 데리고 생활을 하는데, 이제 좀만 버티면 유람선을 타고 또 2주 정도 있다가 진정한 커플이 돼서 도시로 보내져요.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서 2인실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콜린 파렐이 일어나니까 이 무서운 여자가 막 피를 묻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네 형을 죽였다고 이러는 거예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콜린 파렐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콜린 파렐은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니잖아요. 이 여자와 커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척을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여자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이제 형을 보고 막 이제 너무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 딱 걸렸어. 너 나랑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당장 호텔 측에 얘기를 해서 너를 동물로 변하게 하겠다고 막 이제 가요. 그랬더니 콜린 파렐 놀래가지고 이 여자를 막 이제 막 이렇게 난투극을 벌이다가 결국 콜린 파렐이 이제 아무래도 남자니까 힘이 세니까 이 여자를 이제 강제로 그 호텔에 동물을 만들어주는 방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콜린 파렐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냥 콜린 파렐은 별로 커플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동물이 되기는 싫어서 커플인 척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녹록지 않으니까 막 숲으로 도망을 쳐요. 숲으로 도망을 쳐서 거의 되게 노숙자처럼 숲에서 되게 힘들게 지내다가 어느 날 외톨이 무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외톨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플이 되기를 거부하고 숲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외톨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무리를 형성을 해서 서로 이제 보살펴주면서 살고 있어요. 숲속에서. 근데 되게 힘들게 살죠. 노숙이나 마찬가지고 숲이라서 더 힘든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콜린 파렐을 발견하고 너도 도망쳐 나왔구나. 커플이 되기 싫어서 우리 무리에 들어오렴. 그래서 가요. 그럼 그 무리에도 외톨이 무리에도 대장이 있거든요. 호텔에는 그 커플을 매칭하는 그걸 해주는 매니저 커플이 또 있어요. 매니저 부부가. 근데 이제 외톨이 무리의 대장은 레아 세이두예요. 레아 세이두가 이제 콜린 파렐한테 이제 우리 무리의 규칙 이런 걸 얘기를 해주죠. 근데 여기서는 커플이 되면 죽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죠. 호텔에서는 커플이 되지 못하면 동물이 돼서 버려져서 숲속에서 뭐 살다가 운이 나쁘면 그 외톨이들한테 잡아먹히는데 이 외톨이 무리 안에서 남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눈이 맞으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잔인한 게 눈이 맞아서 둘이 키스를 하다 걸리면 혀를 잘라버려요. 무섭죠. 그래서 콜린 파렐은 알겠다 하면서 그 외톨이 무리에서 생활을 해요. 하는데 또 마침 이게 영화니까 아무래도 상황이 그냥 그렇게 외톨이 무리에서 살다가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레이첼 와이즈를 만나요. 레이첼 와이즈가 눈이 나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거나 이러는데 이제 콜린 파렐은 저 사람도 눈이 나쁘구나. 왠지 공감이 가네. 그러다가 이제 둘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들키면 큰일 나니까 둘이서 몰래 서로만의 수화를 만들어내서 몸짓으로 이제 대화를 해요. 멀리서 이제 눈에 안 띄게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거 너에게 키스하고 싶다 그런 수화들을 이제 신호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사랑을 막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숲에서의 생활이 워낙에 이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대장 레아세도 있잖아요. 이 대장이 나름대로 왜 대장이냐면 호텔 있죠. 커플 매칭 호텔에 엑스맨 같은 여자를 하나 심어놔요. 그래서 그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말을 안 해줘요. 거기 호텔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랑 이제 이런 그런 뭐랄까 그 여자가 엑스맨인데 제가 봤을 때 레아 세이드는 이제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 여직원은. 근데 여직원은 이 레아 세이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엑스맨 여직원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받고 이제 그 외톨이 무리에서 이제 외톨이 무리 중에서 남녀 이렇게 뽑아가지고 숲속에서 살기 힘드니까 도시에 나가서 필요한 물품을 이제 사오고 그런 걸 하는데 그 도시에서는 커플밖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커플 코스프레를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레아 세이드 부모님이 도시에 살고 계시는데 부모님도 뵙고 이제 마트 가서 자기들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커플 코스프레를 하고 도시에 한 번씩 나갔다 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엑스맨 호텔, 커플 호텔의 엑스맨에게서 필요한 그런 것들은 이제 옷가지 같은 거 있죠? 숲속에 사는 외톨이들은 우비 같은 거 입고 좀 거지처럼 돌아다니는데, 커플인 척 하려면 이제 정장에다가 이렇게 좀 멀끔하게 하고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의심을 받아요. 그 도시에서는 뭐가 무섭냐면 혼자 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혼자인 사람이 눈에 띄면 경찰이 다가와서 커플 증명서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런데 커플 증명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커플을 증명할 수 없으면 이제 또 끌려가요. 끌려가서 동물이 돼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가요. 그 외톨이 무리에서. 근데 콜린 파렐이랑 레이첼 와이즈가 커플 코스프레 하라고 뽑히고, 레아 세이도 이 대장하고 어떤 남자 한 명 해서 이렇게 4명이 도시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콜린 파렐하고 레이첼 와이즈는 이제 신났죠. 실제로 커플인데 커플 코스프레 하라고 이제 뽑혔으니까 막 신나게 애정 표현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 외톨이 무리들은 어찌됐건 뭐라 그래야 될까? 반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말하고 싶어요. 왜 꼭 커플이어야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해서 그 커플에 사는 그 엑스맨 그 여직원한테 총을 하나 구해가지고 밤에 새벽에 몰래 그 커플 호텔의 매니저, 그 커플 호텔의 뭐랄까 총 책임자 매니저 부부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인을 의자에 묶어놓고 총을 겨누고 남편을 깨워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래죠. 제발 부인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레아세이도 이 대장이, 당신은 이 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죽을 수 있냐가 아니라 이 부인을 죽이라고 총을 줘요,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막 망설이죠. 망설이고, 그러면 당신은 이 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아니, 이 부인은 내가 죽으면 아마 살 수 없을 거라고 막 이런 식의 되게 구차한 변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장이 그럼 부인을 죽이라고, 그럼 널 살려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총을 줘요, 남편한테. 부인을 죽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망설이는 듯 하다가 총을 빵 쏴요. 근데 총에 총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인상이 깊었어요. 총알이 없어서 부인이 죽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부인은 이 모든 상황을 봤잖아요. 사실 남편이 쏴서 죽으면 끝인데, 남편이 자기 살자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커플이 안 되면은 동물로 변하게 해서 숲에 버리는 그런 호텔의 총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 세이저가 봤지? 막 이런 식의 웃음을 띠면서 그냥 그 부부를 놓고 나와요.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아마도 둘 다 동물이 돼서 버려졌을 것 같긴 한데 그 뒤에 상황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숲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콜린 파레가 레이첼 와이즈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지는 거예요. 원래 장애물이 생기면 사랑이 좀 더 커지잖아요. 근데 이 레이첼 와이즈가 일기장에 콜린 파렐하고 사랑을 하게 된 그런 순간부터 그런 거 일기를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콜린 파렐이 이제 결심을
하고 레이첼 와이즈한테 우리 그냥 둘이 도시로 나가서 살자고, 우리는 커플이니까 도시로 도망가서 살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내일 몇 시에 우리가 만나서 도시로 도망을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이첼 와이즈가 그걸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는 내일 뭐 도시로 떠나기로 했다, 뭐 이런 걸. 근데 이 대장, 외톨이 무리의 대장 레아 세이두가 그 일기장을 읽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도망가기로 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레아 세이두가 어떻게 하냐면, 레이첼 와이즈가 눈이 굉장히 나쁘다 그랬잖아요. 콜린 파렐도 눈이 나쁘고 둘이 서로 눈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서로의 그런 눈이 안 좋다는 거였는데, 레아 세이드가 레이첼 와이즈가 렌즈가 없으면 불편해서 잘 일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눈이 나쁘니까. 그래서 내가 너 라식 눈 수술 시켜줄게, 도시 가서 얘기를 해요. 레이첼 와이즈가 신나가지고 이제 같이 병원에 가죠. 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줬는데 그 수술이 라식 수술이 아니고 아예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첼 와이즈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충격을 받고 숲으로 돌아오는 길에 레아 세이도가 이제 막 총을 겨누고 너는 뭐 커플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레이첼 와이즈가 겨우 도망을 쳐요. 그래서 콜린 파렐을 만나는데 완전 망연자실한 거죠. 왜냐면 둘이 도망가기로 했는데 레이첼 와이즈가 눈이 안 보니까 도망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숲속이니까. 길도 험하고. 그래서 일단은 도망치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레이첼 와이즈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완전 망연자실 해가지고 멍 때리고 있으면 콜린 파렐이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물건 같은 거 보여주면서 손으로 만져서 뭐 이 물건은 뭐냐, 그래서 뭐 레이첼 와이즈가 이건 뭐 아니야? 그리고 그냥 또 다시 소소하게 그 둘만의 그런 뭐 놀이? 그런 거 만들어서 놀고 있는데 이제 도망가는 거 약간 보류를 하게 되죠. 레이첼 와이즈는 콜린 파렐이 자기가 눈이 아예 멀었으니까 안 보이는 것, 눈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아예 멀어버렸으니까 약간 포기를 하는데, 이제 콜린 파렐은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사랑해서 레이첼 와이즈를. 그래서 눈이 먼 상태로 그렇게 지내다가 콜린 파렐이 우리 진짜 도망가자고 얘기를 해요. 되게 진심으로 우리는 가서 커플로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해서 레이첼 와이즈도 이제 그러자. 그래서 둘이 막 도망을 쳐요, 몰래. 둘이 늘 얘기하던 게, 우리가 도망을 치면 도시의 어떤 한 호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뭐 뭘 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우리 도시로 가면 뭘 하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얘기했던 대로 호텔 커피숍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콜린 파렐이 이제 큰 결심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콜린 파렐은 자기가 눈이 나빠서 자기 부인한테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첼 와이즈를 차마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눈이 멀어야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커피숍에서 그 종업원한테 스테이크용 칼을 좀, 나이프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나이프를 갖다 주니까 내가 화장실에 가서
이 나이프로 눈을 찌르고 오겠다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에 가요. 그래서 이 레이첼 와이즈는 기다려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콜린 파렐이 화장실에 가서 나이프를 눈에 이제 조준을 하고 찌를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사실. 그 생눈을 나이프로 찌른다는 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눈을 찌를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레이첼 와이즈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콜린 파렐을 커피숍에 앉아서 계속 기다려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떠냐면 그런 거 있죠. 너무 긴 거예요. 이 레이첼 와이즈가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눈을 찔렀건 안 찔렀건 올 때가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쯤 영화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콜린 파렐이 눈을 찌르고 돌아왔는지, 콜린 파렐이 두려워서 도망갔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끝나요. 끝나고 이제 이제 막 올라가죠, 자막이.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이잖아요. 근데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보통은 이제 영화가 끝나고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자막이 쭉 올라가면 끄잖아요. 근데 이거를 끄지를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악이 나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마 이거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이제 영화 끝나고 자막 올라가고 음악 나오면 다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의 결말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컴퓨터로 봐서. 근데 끝무렵에 들어보면요,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려요. 콜린 파렐이 처음에 호텔에 들어갈 때 랍스터가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콜린 파렐이 랍스터가 됐구나. 왜 랍스터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친 결말은 아니에요. 파도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콜린 파렐이 눈이 멀어서 레이첼 와이즈에게 왔건 도망을 갔건, 둘은 커플이긴 하지만 커플 증명서는 이제 따로 없잖아요. 커플 증명서는 호텔에서 커플이 돼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콜린 파렐과 레이첼 와이즈는 외톨이 숲에서 도망쳐온 외톨이들이기 때문에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콜린 파렐이 눈을 찌르고 눈이 멀어서 레이첼 와이즈에게 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커플이 아닌 게 일단 증명서로는 증명이 안 되니까 끌려가서 랍스터가 됐을 수도 있고, 레이첼 와이즈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실명이 되는 게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고 하면은, 도망치다가 또 그게 발각이 돼서 랍스터가 됐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콜린 파렐이 도망치다가 걸려서 랍스터가 됐나 보다, 그 파도 소리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어찌됐건 두 사람은 커플임을 증명할 방법은 없으니까, 콜린 파렐이 눈을 찌르고 레이첼 와이즈한테 왔다고 해도 이제 운이 없어서 랍스터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최근은 아니죠. 한 달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영화였어요, 이 랍스터는.
어, 영화 전체가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근데 그 커플 매칭 해주는 호텔 있잖아요. 호텔에 그 풍경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저기서 저 호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왜 꼭 커플이 돼야만 하나? 그러니까 너무 심한 극과 극이잖아요. 커플이 되지 못하면 동물이 돼서 숲에 버려지고, 커플을 거부한 사람들 무리에서는 또 커플이 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동반자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회적인 제도로 이렇게 딱딱 나눠서 그렇게 사회가 아예 법처럼 그렇게 지정을 해서 만들어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벌을 받는 거. 커플이 되지 못해도 벌을 받고, 외톨이 무리해서 커플이 돼도 벌을 받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리뷰 같은 거를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한테 너는 무슨 하자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을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제가 혼자 살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혼자인 분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 저런 사람하고 결혼할 바에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저는 있거든요. 누가 옳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이게 이 더 랍스타 이 영화처럼 사회적인 이런 룰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식의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런 분위기, 좀 칙칙하고 어둡고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본 걸 수도 있는데요. 지금 커플이지만 힘든 분들, 혼자인데 커플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느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사실 제가 그냥 이 등장인물만 적어놓고 이 영화 내용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라서 약간 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영화에서 이렇게 ASMR이라는 컨텐츠로 소개를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올릴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죽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팟캐스트에 이 수제비의 영화 스토리는 동시에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랑 팟캐스트 동시 업로드요. 그러면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혹시 뭐 듣고 싶은 영화 아직 못 봤는데 그냥 줄거리 알고 싶다는 영화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미 본 영화지만 다시 한번 영화 내용을 들으면서 자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영화 추천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도 들려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이제 참고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편한 밤, 좋은 밤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수제비였습니다.